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비판 수행 워크숍 강연인데요. 이게 우리가 꽤 익숙하게 알던 불교 수행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워크숍의 핵심은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불교 수행들이 정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그 원형에 얼마나 가까울까? 이걸 좀 정면으로 물어보는 거죠. 음, 비판 수행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전에 한 40년 전쯤에 비판 불교라는 학문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자.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 문제의식, 네, 흥미롭네요. 우리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들이 어쩌면 사실은 후대에 덧붙여진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뭐랄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 부처님 이미지부터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기 2600년 전 북인도 인물이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분의 가르침이 이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을 거치면서 전혀 변형 없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해졌다고 믿는 건 글쎄요.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심지어 부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동양적인 외모가 아니라 인종적으로는 아리아인 계통이고 네네. 또 인도 유럽 어족 언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경전에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꼼꼼하고 때로는 좀 꼬짱꼬짱한 그런 학자 스타일에 가깝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우리가 가진 막연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적 오리엔털리즘이라는 현상도 짚는데요. 아, 오리엔탈리즘이요? 네. 그러니까 서양 학계의 시각으로 연구된 불교가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미국식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같은 형태로 다시 동양으로 역수입되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원류가 있는데 오히려 서구에서 브랜드화된 것을 더 신뢰하는 듯한 뭐 그런 경향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 수행법들도 그 기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 고요함을 닦는 수행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본래 힌두교 요가 수행의 핵심 요소에 더 가까운데 어느새 불교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뭐 간화선이라든지 윗바사나 마음챙김 같은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이 정말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 원용인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비판 수행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진 학자들과 또 경험만 가진 수행자들 사이에 좀 간극이 있어서 이런 논의가 좀 어려웠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극을 좀 메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나 가르침의 목적에 대한 관점인데요. 네, 어떤 점이죠? 처음 출가하신 건 사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 해결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즉 중생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군요. 그 불교 창립 선언문의 첫 구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였다는 내용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불교의 핵심 영역은 뭐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취 이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음의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물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요. 네, 그건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불교 전통들을 비교해 볼 때 핵심 가르침인 법은 다 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인 문화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티베트처럼 물자가 귀한 곳에서는 진원으로 공양을 대신하는 문화가 생기고 인도 평지에서는 실제 꽃을 올리는 문화가 발달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법은 같은데 문화적 표현이 다를 뿐인데 자꾸 그 다름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다름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보편성이 좀 가려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죠. 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 워크숍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후대의 여러 가지로 각색된 형태들, 자료에서는 그 서사적인 성격 때문에 역사소설에 비유되기도 하던데 그런 대승경전 같은 것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네. 부처님 시대의 원형적인 가르침, 그리고 실제 수행에 좀 더 집중하자 이겁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겼던 불교와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원형을 찾아가려는 시도, 그 자체가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귀결되는 지점은 제 생각에는 불교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외부 대상, 부처님이나 보살님 같은 분들에게 의지하는 타력 신앙을 넘어서서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력의 길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아, 자력, 스스로의 힘이요. 그렇죠. 물론 잠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쩌면 불교 본래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성찰인 거죠.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믿음과 또 수행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수행 속에서 여러분은 그 원형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실천하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